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웰빙 지향성 통증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이어가려고 하는데 웰빙을 다루기에 앞서 제가 먼저 또 통증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저보다 더 통증에 대해서 잘 설명하실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 중에는. 왜냐하면 지금 아프니까, 지금 당장에 불편하신 분이 있어서 이제 이 채널을 좀 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예, 맞습니다. 통증이라는 것은 굉장히 불쾌하고 고통스럽고 짜증이나 우울을 좀 동반하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그 통증을 좀 다룸에 있어서 꼭 설명해 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손상이라는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해요. 내가 아픈 이유는 어딘가 다쳤기 때문이다. 이게 우리가 좀 피부가 이렇게 상처가 나는 것은 다쳐서 그러면 그게 눈으로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어떤 상처가 있고 그런 외상으로 인해서 통증이 발생되는 것은 이해가 좀 가능해요. 근데 우리 몸 안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러한 어떤 손상이나 다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통증이 발생된다라고 흔히들 이해하세요. 그래서 아픈 사람들은 걱정을 많이 하시죠. 내 몸에 어떤 이상이 더 심해지지는 않았을까. 그 다양한 검사들을 받으시고 그 검사를 통해서 발견된 어떤 문제들을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어떤 검사를 받아도 뚜렷하게 그 원인을 못 찾는 경우, 혹은 원인을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에 맞는 치료나 어떤 시술이나 수술을까지도 했는데 계속해서 통증이 남아있는 경우, 이럴 때 우리가 흔히 이제 만성 통증이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통증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이 손상과 통증이 얼만큼 좀 관련이 있는가를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이 아픈 사람들은 그만큼 손상된 부위도 많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은 오래전부터 지배해온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의 흐름을 한번 끊게 된 좀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2차 세계대전의 군의관으로 유럽 야전병원에 참전했던 비처라고 하는 그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하버드 대학 의대의 마취과 출신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촉망받는 그런 인재였는데, 이분이 야전병원에서 아주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논문을 보면, 그가 쓴 논문을 보면, 부상당한 사람 215명을 대상으로 했어요. 그런데 어떤 부상을 당했냐면, 총상을 입었습니다. 두개골에 관통상을 당하기도 하고, 그 다음 복부에 관통상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장골이 부러지거나 복합골절이라 그래서 골절 부위가 다발성으로 나타나는 아주 심각한 부상들을 경험한 사람들 215명을 확인해 보니까 통증 정도가 손상에 비해서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거죠. 아주 경미한 통증이 있거나 약한 통증만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비슷한 시기에 야전병원을 찾아온 일반인들은 아주 약한 그런 경미한 그런 타박상이나 피부에 까짐 정도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매우 심해서 이제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해달라고, 고통이 너무 심하다고 그렇게 호소하는 일반인들도 있었죠. 그러니까 손상당한 정도와 이 통증이 일치가 되지 않는 현상을 목격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1946년에 자기가 발견한 이런 통증에 대한 그 호소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은 논문을 게재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 사실을 보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손상이 심할 때 통증도 심하게 느껴진다.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지금 너무 아프니까 그만큼 내 몸에는 이상이 많은 거다. 나는 내 몸은 철저하게 보호해야 되고 아껴 써야 된다. 자, 이런 생각들이 많이 갖고 계실 텐데요. 사실은 가만히 보면 통증이라는 것은 꼭 어떤 손상과 반드시 이제 일치되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까 이 군의관의 논문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고요. 우리가 예를 들면 옷을 갈아입을 때 보시면 피멍이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피멍이 들어있고 약간 부어있는 부조현상이 있는 것은 그 신체 조직이 손상당했을 때 일어나는 염증 반응의 결과거든요. 염증 반응은 반드시 이제 통증을 좀 동반한다라는 그런 염증의 특징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다친 줄 모르고 있다가 옷을 갈아입으면서 허벅지나 이 팔뚝에 이런 상처난 것을 보면서 내가 언제 다쳤지? 이런 현상들을 좀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통증은 없는 상태에서 손상을 입은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통증도 하나의 감각이라고 하면 그 감각을 처리하고 느끼고 그것을 이제 인지하는 것은 사실은 신체에 있지 않습니다. 허리 통증을 경험한 사람들이 허리에서 아픔을 경험하는 건 아닙니다. 그 모든 정보는 바로 뇌에서 이제 경험하게 되고 처리하게 되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 방송을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눈이 보는 건 아닙니다. 눈은 이 빛에 대한 수용체라고 하거든요. 빛에 대한 이 정보를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 빛에 대한 정보를 처리하는 것은 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뇌가 보는 것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지금 이 방송을 귀로 듣고 있는데 귀로 듣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귀는 이 진동 감각을 받아들이는 그런 감각 센서가 있는 거고요. 그 센서를 통해서 들어온 정보가 이제 뇌에서 처리가 되면서 이것이 하나의 언어로서 아니면 어떤 다른 소리로서 분석이 가능한 것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실은 통증을 경험할 때 이 통증을 처리하는 건 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동일한 손상을 입은 사람이 서로 다른 통증 반응을 보이는 것. 어떤 사람은 그것을 아주 경미한 통증으로 처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아주 심각한 일상활동을 하기 힘들 만큼 아픈 자극으로 받아들이기도 하거든요. 그거는 왜 그런 결과가 나타나냐면 뇌에서 처리하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뇌에서 처리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통증은 하나의 감각으로 이해하잖아요. 통감각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뇌에서는 감각 피질이라고 하는 그런 영역에서 통증을 처리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약한 손상이 있을 때는 그 통증 처리가 약해지고 아주 심한 손상이 있을 때는 뇌로 올라오는 정보량도 많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통증에 대한 자각은 더 커질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뇌는 감각 처리만 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감정을 표현하고 감정을 느낍니다. 감정 처리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무언가를 생각하고 판단하고 또 어떤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거는 우리 뇌에 인지 처리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증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증을 처리할 때 감각 영역만 일을 하진 않고요. 주로 우리의 감정을 다루는 영역도 거기에 참여하게 되고 우리가 인지적인 해석도 이 통증 자각에 있어서 영향을 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까 그 비처 군의관이 발표했던 그 논문에 나와 있던 군사들 보십시오. 그 군인들은 215명 중에 4분의 3은 거의 통증을 느끼지 않는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의식이 있었고 어떤 트라우마에 대한 징후도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통증 자각이 이렇게 크지 않았는가? 아마도 거기에는 어떤 아주 강렬한 인지적인 해석, 그런 부분이 좀 영향을 많이 주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들은 군인이었습니다. 그들은 고통 속에서 물론 아파할 수는 있지만 지금 당장에 그들이 해야 될 어떤 임무가 있습니다. 적으로부터 우리 병사들이 함께 연합해서 전선을 지키는 그런 업무들, 그런 것들에 대한 뇌에서의 처리들, 이런 것들이 더 그들을 지배했을지도 모릅니다. 한편으로 그들은 실제로 총을 맞았습니다. 뇌를 두개골을 이렇게 관통하는 그런 부상을 입기도 했고 복부에 총을 맞기도 했습니다. 실제 자기 동료들은 죽음을 총에 맞아서 죽기도 했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경험한 것은 뭐냐면 죽음입니다. 실제로 죽을 뻔했고 어쩌면 이것은 죽고 사는 것에 대한 어떤 문제, 아주 실존적인 어떤 그런 물음에 대해서 그들의 뇌가 더 반응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통증에 대한 처리에 있어서 어쩌면 그 통증 처리를 메인으로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통증 자각은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아 보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통증을 해결하려고 하는 실마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통증을 경험하실 때 어떤 생각들을 주로 하시게 됩니까? 이 통증이 내 안에 있는 허리 디스크가 더 심하게 손상되는 것에 대한 신호다. 허리 디스크는 잘 낫지 않는데 앞으로 더 이것이 악화되는 것은 아닐까?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왜 하필 나만 이런 수고로움을 겪어야 되는가? 왜 나는 남들보다 건강하지 않은가? 우리 부모님은 왜 나에게 이런 몸을 물려주셨는가? 허리 디스크는 수술해도 잘 낫지 않는다는데 난 이제 방법이 없을까? 없는 건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시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생각들이 통증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크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제가 만난 환자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통증을 다룸에 있어서 반드시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앞으로 이러한 채널에 나와 있는 영상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만나게 될 텐데 여러분께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건 아마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통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더 막연하게 두려움을 갖지 말고 이 실체를 한번 봅시다. 우리 흔히 이런 말 있잖아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무조건 이 경기는 이기는 게임이다. 네, 물론 질 수도 있겠지만 잘 이겨내려면 이 통증이 뭔가를 좀 잘 이해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너무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계시다면 좀 저를 한번 찾아오시면 제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앞으로 또 다양한 통증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가능하면 매일매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